192페이지 지상권이네요. 물권 강론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문 과정에서는 그 권리가 뭔지 개념 파악하는 거 그게 일단 줍니다. 뭐 세부 사항 같은 것들은 앞으로 이제 1월달, 3월달 강의하면서 추가를 할 테니까 의문이 생기는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권리가 있구나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저한테 민법은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11월 달에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직 목도 못 가누는데 언제쯤 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뭐 목을 좀 가누고 그 다음에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기다가 걷다가 그 다음에 뛰는 거지. 아직 목도 못 가누신 분께서 언제쯤 뛸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해요 저희가?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밖에.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제한 물권 중에 용익 물권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용익 물권은 이름 속에 벌써 뜻이 숨어 있어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물권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즉 토지 또는 건물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 내 건물이 아니고 남의 건물 이렇게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용익 물권이라 합니다. 우리 민법상 타인 동산에 관한 용익 물권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용익 물권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지상권이 있고요.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먼저 지상권. 자, 일단 지상권의 뜻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가 나올 거예요. 어떤 특징이. 의 속에 이제 특징이 숨어 있으니까 그 지상권의 뜻에서 특징을 좀 뽑아내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취득이 나오겠죠. 취득은 당연히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 법률 요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취득한 지상권의 효력이 나올 텐데요. 효력 전에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타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어느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남의 땅을 천년 만년 사용 수익한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 이게 당연히 생기게 될 거예요. 소유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물건을 내가 소유권을 몇 년간 갖고 있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 돼. 근데 남의 물건을 사용식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식할 수 있느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된다. 그걸 존속기간이라 합니다. 다른 권리와는 달리 존속기간의 문제가 용익물권은 생겨요. 그리고 당연히 이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갱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용익물권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리의 효력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권리의 소멸. 지상권에만 특이한 소멸 사유가 나올 것이고 소멸했을 때 뒷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멸의 효과.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에는 특수지상권이라고요. 지상권은 지상권인데 조금 다른 지상권 속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좀 특수지상권이라고 세 개가 나옵니다.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지상권. 특수지상권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상권은. 먼저 지상권의 뜻. 타인 토지 사용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타인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 공작물을 소유, 나무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지상권. 지상권.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따라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따로따로 존재하며 나아가 토지 소유권자와 건물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때 건물 소유권자가 땅에 대해서 별도의 권리가 있어야 그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별도의 권리 그게 뭐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타인 토지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이런 권리를 지상권이라 한다. 자, 먼저 타인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혼동에서도 보셨듯이 남의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내가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내 땅이 됐으니까. 그렇죠? 타인 토지에 관한 권리고요. 이때 토지는 일필 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요. 일부일 수도 있어요. 일필 토지 전체자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 토지의 일부만을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필 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이게 지상권의 객체가 됩니다. 일부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물일권 이제 예외라 그랬었어요. 이게. 세 번째로 이걸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리예요. 사용. 예를 들어서 내가 갑소유 땅에다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건물을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직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해요. 다시 말해서 건물과 같은 지상물이 없어도 일단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지상물이 있어야 한다. 이건 지상권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또 내가 지상권에서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때 건물을 철거해버립니다. 즉 지상물이 멸실했어요. 지상권이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이 현재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존속 요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지상물이 멸실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도 존속 요건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건물이 멸실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쉬운 표현이에요. 근데 지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도 지상권의 존속 요건도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머릿속에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네 번째로 토지 소유자에게 꼭 지료를 지급해야 될까?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타인 토지에서 지료를 지급하고 건물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라고 지료를 지급하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면 유상인 거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즉 지상권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상권의 특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의미 특징. 어렵지 않죠? 이런 권리가 있어요. 취득은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는 계약을 말합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면 돼요. 그런데 부동산 물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86조가 적용되겠죠. 186조에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 법률 행위로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법률 행위를 했고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지상권 등기.
이때 지상권 등기한 자가 장인이 지상권자가 되고요. 자기 땅의 지상권을 등기해 준 자를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상권 설정자는 그냥 토지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서 설정 계약을 하고 and 지상권 등기를 하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요. 187조가 적용될 수 있겠죠. 예컨대 상속받았다. 지상권자가 사망했다. 그럼 그 사망한 지상권자의 상속인이 지상권을 상속받겠죠. 이런 식으로 상속 따위를 통해서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때는 등기 필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명문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아예 법에서 여러여러한 경우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을 취득한다. 여러여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쉽게는 여러여러한 요건을 갖추면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을 취득한다.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을 한 적이 없어도 등기하지 않아도 요건데 조문에는 여러여러한 경우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법정지상권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뭐가 같은 말이에요? 뭐가? 그게 같은 말이에요. 생각. 어쨌든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 등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법정 지상권이고 4개가 있어요. 그중에 민법에 2개가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305조하고 366조.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게 있어요. 뭐에 의해서? 관습법.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3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187조에 적용받아 상속 따위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예 법에서 이런 경우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을 해놓은 게 있고 이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있더라. 이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2개. 분묘 기득권과 관습법상 지상권 2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요거 법정상권 2개 305조하고 366조인데 간단히 생각하세요. 이거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요. 소유자가 같아요. 현재.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어찌어찌 소유자가 달라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땅만 팔아먹거나 또는 건물만 경매되거나 뭐 땅만 증여하거나 또는 건물만 상속받거나 등등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찌어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둘 사이에 계약을 맺을 시간적 여유도 없고 등기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달라지는 순간 계약이 팍 체결되고 달라지는 순간 등기가 빡 되고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게 되는 지상권을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이랍니다. 그래서 이 법정상권은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인 뼈대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찌어찌 달라지게 된 경우 이걸 다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요놈들은 다. 괜히 시작한다 이거 하지 말 걸 그랬나? 표정이 어두워지네. 그 중에서 305조는 이런 거예요. 듣기만 하세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줘요. 어디에만? 건물에만. 그래서 이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게 돼요.
이때 갑은요. 건물 소유자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세권 설정자예요. 건물 소유자 겸 전세권 설정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땅만 팔아요. 뭐만 판다고요? 땅만 팔아요. 왜? 몰라. 왜 땅만 팔았는지 몰라. 그냥 땅만 팔았대, 조문에 보면. 왜 땅만 팔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갑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왜 쟤는 땅만 팔았나요? 몰라요, 저도 얘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근데 어쨌든 갑이 뭐만 팔았어요? 땅만 팔았어.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제 건물 소유자가 누구? 갑이지요. 요 놈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게 305조예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동이 된 경우 그 토지의 승계인은 뭐의 승계인은? 토지의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여기 305조예요. 예? 왜 저런 게 있지?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305조 법정사건입니다. 366조는 역시 똑같아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즉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예컨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또 여러분, 건물은 왜 담보로 제공 안 했나요? 보통 건물도 같이 제공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제가 어떻게 알아? 갑이 땅만 담보로 제공했는데 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별개의 부동산이야. 이것만 제공할 수도 있어요, 갑이. 근데 왜 갑은 땅만 제공했나요? 몰라. 갑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갑이 땅만 담보로 제공하고 땅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아니 갑이 돈을 못 갚네? 그러면은 경매를 넣겠죠? 뭐만? 땅만. 그럼 결국 저당권 실행이 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그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 이때 누가? 건물 소유자가 뭘 취득한다?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게 366조 법정 지상권입니다. 이때 요 놈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가 무지하게 많아요.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몇 개 잘 나오는 거 정리하셔야 돼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데 이거 괜히 1월달 3월달에 봤다가는 머리 지진납니다. 한 5월달쯤부터 볼 거예요. 오늘 요런 지상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법정사건의 민법에 두 개가 있습니다. 305조하고 366조하고. 그다음에 관습법에 의한 건 두 개가 인정된다 그랬어요.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사건. 이건 나중에 특수지상권 가서 간단히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그렇게 지상권을 취득을 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의 존속기간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 존속기간이 우리 민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가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단 존속기간은요. 규정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최단 존속기간이에요. 당사자가 어떤 권리의 존속기간, 즉 예컨대 지상권 같은 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간을 정할 때 몇 년보다 짧게 하지는 못한다. 이게 최단 존속기간이에요. 그럼 이 최단 존속기간은 그 최단 존속기간 의미는 그 기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해주겠다고요? 보장. 예를 들어 지상권 중에서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 몇 년으로 설정해야 돼요? 30년. 30년보다 짧게 하면 안 돼요. 30년보다 짧게 하면 30년으로 연장을 시켜버립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최단 존속기간은
규정한 이유가 그 기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장. 최단 존속기간은 기간 보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장 존속기간은요. 몇 년 보다 연장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길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컨대 전세권을 가면요. 10년보다 연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15년으로 기간을 정했다. 10년보다 연장을 못하는데 15년으로 정했다. 안 돼요. 15년으로 정하면 10년으로 단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장 존속기간은 기간을 보장하는 거예요? 기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민법상 존속기간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상권지라든가 전세권지라든가 또는 나중에 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민법이 그런 권리나 그런 계약관계의 존속관계에 대해서 어떤 조문을 두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안 하면 헷갈려 이거. 처음부터 머릿속에 아예 빡 박으셔야 돼. 지상권에는 뭐가 규정이 돼 있을까? 최단 존속기간이 규정돼 있을까? 최장기간이 있을까? 둘 다 있을까? 둘 다 없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지상권에는요. 최단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최장은 없어요. 규정이. 최단 존속기간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최장 존속기간은 규정이 없습니다. 지상권에는. 그럼 첫째, 최단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신이 남의 땅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 및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 기간이 있어요. 30년, 15년, 5년. 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볼 거예요. 어쨌든 지상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 최단 기간이 있다.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예컨대 견관 건물이나 소목 소유 목적은 몇 년? 30년. 두 번째로요.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돼요.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남의 땅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법의 기간을 정해줘요. 예컨대 소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기간 안 정했어요. 그럼 기간은 30년. 이렇게. 세 번째로요.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고요. 남의 땅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지상권 계약만 하고 등기만 딱 해놨어.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았고 남의 땅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나 구조도 정하지 않았어. 그래도 기간을 정해줘요. 15년. 그게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걸 나중에 조금 정밀하게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은 최단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 반면에 최장기간은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지상권은 두 번째가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 재계약을 민법에서는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 근데 이 갱신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당사자들 합의로 갱신하는 게 있어요. 갱신, 합의 갱신. 이거를 약정갱신이라고 합니다. 합의로 갱신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약정갱신. 두 번째로 하다 갱신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다? 하다가 정신 놓고 있다. 넋 놓고 있다가 느닷없이 법에 의하여 갱신되는 게 있어요. 이걸 법정 갱신합니다. 하다가 말 안 하고 가만히 멍청이 있다가 갱신된다 그랬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이런 갱신이 있습니다. 합의 갱신 또는 약정 갱신. 하다 갱신,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갱신의 간접적 강제성입니다.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요. 수단이 두 개입니다. 수단이 두 개예요.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면 어느 한쪽이 갱신을 청구합니다. 뭘 청구한다고요? 갱신해달라고 청구를 해요. 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거절합니다. 원래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갱신해줘 그랬더니 상대방 아이 싫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자는 갱신을 청구했더니 상대방이 거절합니다. 그러면 갱신 청구한 사람이 뭘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근데 이건 거절을 못해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떤 권리에 대한 설정을 해놨는데 기간이 끝났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갱신을 청구해. 근데 난 싫어. 그래서 거절했어. 그렇지 상대방이 나한테 뭘 사래. 무조건 사야 돼 나는. 그럼 나는 갱신 청구 당하면 고민하겠죠. 이 갱신 해주자니 열받고 안 해주자니 사기 싫은 거 억지로 사야 되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 갱신을 심리적으로 강요. 이런 걸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갱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또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등등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 구별해야 돼요. 네? 무지하게 헷갈려요 이것도. 일단 오늘은 존속기한 및 갱신에 나오는 부분 우리 시험법에서 존속기한 및 갱신에 나오는 게 지상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고요. 민법상 임대차가 있고요. 주택임대차가 있고요. 상가건물 임대차가 있어요. 5개. 그 5개가 다 달라. 다 다른데 비슷해. 요만큼씩 달라. 그래서 겁나게 헷갈려. 언제까지?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다 다른데 비슷해. 무지하게 헷갈려. 그러면 이렇게 돼. 아예 처음부터 쐐기를 박아야 돼. 명확하게 구별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내용을 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아.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존속기한은 2가지 유형이 있고 갱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지상권에는 최단기간만 있고 최장기는 없다. 그 다음에 갱신. 약정갱신은 고맙게도 모든 권리나 계약관계가 다 가능해요. 당연하죠. 합의로 갱신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들끼리 합의로 갱신하는데 국가가 막을 이유가 없죠. 규정이 있든 없든 당사자 간의 약정갱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고맙게도 지상권에는 없어요.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고요?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없습니다.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은요. 하다 보니까 갱신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목 소유 목적으로 내 땅에다 지상권을 설정해 줬는데 30년쯤 돼갈 때 토지 소유자가 넉놓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법정갱신이 쭉 됐어. 또 30년이야. 2번만 넉놓으면 90년 동안 내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지상권에는 이런 게 없어요. 법정갱신. 아예 규정이 없어요. 대신 이게 있어. 자, 이건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상권의 존속기한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갑소유 땅의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고 이 지상권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30년 존속기한이 끝이 났어요. 갱신이 안 되면 을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각과하고 재계약이 안 되면 을은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줘야 돼요. 이때 을 당연히 갱신을 원하겠죠. 안 할까?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그럼 나무로 생각할까요? 당연히 기간이 끝났고 지상물이 남아있다면 을은 갱신을 원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갱신을 원하면 청구하겠지요. 그게 갱신 청구예요.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30년을 사용을 못해서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싶어요. 거절하겠죠. 물론 승낙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오케이 하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합의갱신으로.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거절합니다. 이때 지상권자는 건물 사라. 갑은 무조건 사야 돼. 이게 민법 283조 지상권에 규정하고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에는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갱신하는 방법이 두 개. 약정갱신과 갱신의 간접적 강제. 두 가지를 통해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다. 지상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빡 박아둬야 다른 권리에서 헷갈리진 않아. 됐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 복잡합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요 기간 동안 남의 땅을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두 번째, 물권이죠? 침해되면 뭐가 인정될까? 물권적 청구. 그렇죠? 또 을이 지상권에 기초해서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옆 땅 소유자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뭐가 적용될 수 있다? 상린관계.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효력이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등 몇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요 효력과 관련하여 생각만 하세요. 아니야,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세요. 갑수요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 돈이 필요해요. 그럼 뭔가를 팔아야 되죠. 돈이 필요하면 뭘 팔아먹을까요? 건물만? 지상권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재산권입니다. 지상권은 물권의 일종이고 물권 재산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돈이 필요하면 요것도 팔아먹을 수 있고요. 건물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각각 지상권 양도, 지상물 양도라고 해요. 이때 한꺼번에 팔아먹을까요?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져요. 지상권의 효력에서 지상권 양도 및 지상물 양도. 양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빌릴 수 있어요. 뭘 담보로 제공하고? 지상권 또는 지상물. 그럼 지상권에 돈을 빌려준 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있겠죠? 이런 것까지 나오게 돼요. 머리 터지겠죠? 나가 을은 지금 건물이 없는 상태야. 이때 을이 이 땅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토지 임대도 있어요. 지상권 양도, 지상권 담보 제공, 토지 임대, 지상물 양도, 지상물 담보 제공, 지상물 임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그게 지상권의 효력이 나와. 요게 어려워, 요게 어려운데 어쨌든 지상권의 효력이란 게 그런 게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하고 잊어버리자.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자. 마음의 준비만. 다섯 번째가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있는데요. 이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유상이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지료를 안 줘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지료를 안 준 상태가 2년 이상이 지나면 몇 년? 2년. 그럼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일방적인 권리입니다. 일방적인 권리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상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아도 지상권은 소멸. 그래서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그 지상권에만 있는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그런 특이한 소멸 사유와 소멸했을 때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이런 목차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자세히 봅니다. 일단 오늘은 의, 특징, 취득 방법, 존속기한 및 갱신의 어떤 것들이 우리 민법에 있는가 요거만 머릿속으로 뼈대를 세워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특수지상권이 나옵니다. 그중에 구분지상권은 지금 원래의 지상권은요. 예컨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을이 건물을 지어요. 그럼 을은 지하 사용하지요? 지표 사용하지요? 지상 사용해요. 지상권은 원래 효력의 범위가 타인 토지 지하, 지표, 지상 공간
이게 지상권의 객체예요. 그런데 구분지상권은요. 요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지표는 사용하지 않고요. 지 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해요. 이걸 뭐라 한다? 구분지상권.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 그게 왜 필요할까요? 을소유 땅, 갑소유 땅, 을소유 땅이 있어요. 근데 을이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가려면 1층까지 내려가서 다시 가야 돼. 짜증이 확 나요. 그러니까 갑하고 계약을 해서 중간쯤에 구름다리를 만들어. 갑소유 토지 위 지상의 특정 공간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요것만 사용해. 요것만. 이런 목적의 지상권을 뭐라 한다?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지표는 사용수익하지 않은 지 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이거를 구분지상권이라 합니다. 두 번째 분묘기지권. 갑소유 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묘지를 써야 돼요. 갑한테 갑니다. 야, 아버지 묘지 좀 네 땅에 쓰자. 자기 땅이 있으면 참 좋지요. 아니에요? 그렇잖아.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 땅에 분묘를 묘지 쓰면 되는데 없어. 없어서 친한 갑한테 가서 야, 네 땅 어차피 놀고 있는데 아버지 묘지 쓰자 그랬더니 갑이 안 된대. 그럼 얘는 묘지 못 쓰죠? 그렇죠? 에이 몰라 썼어. 2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땅 파가라 소리 못합니다. 묘지 파가라 소리 못해요. 을은 이 땅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생겨요. 이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 뭐를 설치해요?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뭘 설치해? 분묘, 묘지를 설치해요. 자, 이때 이 묘지 누구 소유일까요? 설치한 자 소유. 갑 소유? 갑이 왜? 갑이 왜? 왜 남의 묘지를 갑이 소유? 그 누워 계신 분? 이분 소유? 권리 능력이 없어요. 이분은 이미 사망했으니까. 설치한 자 소유예요. 그러면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그 분묘를 소유하죠? 소유합니다. 분묘를. 그 다음에 분묘를 소유만 하나? 아니죠. 때마다 가서 벌초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묘를 제사 지내기도 하고 수호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요런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땅, 그 바닥면, 분묘가 설치된 바닥면, 여기, 요걸 뭐라 한다? 분묘기지. 분묘기지. 요걸 분묘기지라 그래요. 분묘기지에서는 분묘가 발사가 돼. 미사일 기지처럼. 죄송합니다. 괜히 했어. 요걸 분묘기지. 미사일 기지에서는 미사일이 발사되잖아요. 그럼 분묘기지에서는 분묘가 발사돼. 아이고, 괜히 했어. 어쨌든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면을 분묘기지라 합니다. 플러스 주위의 공지. 벌초하고 그러려면 분묘 둘레 땅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분묘기지 및 주위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 이게 대법원에 의할 때 분묘기지권의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뜻이. 뜻만 생각하세요.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분묘에 대해서 소유를 하면서 제사소 봉사를 할 목적으로 그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분묘기지 및 주위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 이게 분묘기지권 이렇게 부릅니다. 분묘기지권. 잘 나와요. 이 분묘기지권. 취득 사유만 보겠습니다. 당연히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고요.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뭘까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 그렇죠?
을이 갑한테 네 땅에 아버님 묘지 좀 쓰자. 갑이 그래라. 그래서 묘지를 썼어요. 그럼 을은 뭐를 취득해요? 분묘, 기지권. 법률행위죠.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다. 설령 토지 소유자의 계약을 통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등기 따위는 필요 없다 말이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을이 갑에게 묘지 좀 쓰자. 갑이 거절. 에라 모르겠다 갖다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 그럼 을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이 두 가지가. 세 번째가요. 갑 소유 땅이 있고요. 갑 소유 땅이 있고요. 갑이 아버지 묘지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묘지를 썼어요. 그럼 갑 소유 땅, 갑 소유 분묘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갑이 땅만 팔아요. 땅만 팔면 토지와 분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졌죠. 마치 법정상권처럼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어찌어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서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이럴 때 분묘 소유자인 누가? 갑이 뭘 취득한다? 분묘 기지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묘 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취득한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목차하고 똑같이 존속기간은 어떻게 될까?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 미칠까? 소멸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규정은 하나도 없고 다 대법원 판례예요. 뜻도 취득 사유도 그 분묘기권의 존속기간도 효력 및 그 범위도 분묘기지의 소멸 사유도 이런 것도 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오늘은 의하고 취득 사유만. 됐죠? 세 번째, 관습법상 지상권. 우리 민법상 아까 법정상권이 꼴랑 몇 개? 두 개. 원래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공통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한 상태에서 어찌어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경우만 우리 민법은 법정상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갑이 땅만 증여를 해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증여를 통해서 달라졌죠. 갑에게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갑에게? 안 되죠. 왜 안 돼요? 법정상권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첫 번째 건 뭐였어요? 건물에 뭐가 설정되고 전세권이 설정되고 땅이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 거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게 경매가 돼야 돼요. 그게 두 개의 법정상권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305조에도 해당되지 않고 366조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법정상권 인정 안 되니까 철거돼야 돼요. 그 말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찌어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한 100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꼴랑 두 가지만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98가지는 전부 건물이 철거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민법이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대단히 협소해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어찌어찌 달라졌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건물이 철거가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어찌어찌 달라지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 관습법상 지상권이라 합니다. 그거를. 그럼 이번에는 우리 대법원이 관습법상 지상권을 인정을 하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기만 하면 원인을 묻지 않고 무조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는 경우 중에서 요만큼만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법원이 안 되겠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기만 하면 인정해야 되겠다.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법원이 관습상 법정사건을 인정하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기만 하면 무조건 또 지상권 인정되는, 즉 지상권이 인정되는 게 너무나 많은 100% 인정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게 돼요. 이때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인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나중에 구별해야 돼. 그거를. 더럽게 많아요. 또 이게 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하니까. 안 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온 거 몇 개만 할 거예요. 나중에. 뭐 처음부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사건은 이렇게 우리 민법이 법정사건을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하다 보니까 대법원이 광범위하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았다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특수지상권이 세 가지가 있다. 요게 여러분들이 지상권에서 보셔야 될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이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부분 하나 봤어요. 두 번째 봅니다. 지역권. 거리지 마시고요. 뭐, 해봐야 뭐, 빼박도 못 하는데 이미 시작했고, 뭐 어쩔 거예요. 그렇죠. 아하! 이렇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요. 아하! 즐거워야 민법이. 공부가 즐거워야 됩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매운데도 매운 걸 막 먹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고통을 참아. 그럼 스트레스가 쫙 풀려. 민법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막 해. 그럼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고통을 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자, 지역권. 네. 의의가 있고 특징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 지역권은 그 성질이 좀 문제예요. 성질. 특징 말고 지역권의 성질. 왜 성질이 중요한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역권의 취득이 나올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로 아까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존속기간과 갱, 신의 문제가 되겠죠? 아주 고마워.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지역권은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도 없고 갱신에 관한 규정도 없어요. 아주 고마운 권리죠? 아니에요. 이거 보다 보면 머리 터져요.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효, 력. 다섯 번째는 소, 멸, 사유. 지역권 특유의 소멸, 사유 및 소멸의 효과가 나올 거고요. 여섯 번째로 여기도 특수지역권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합쳐서 두 문제 나오는 게 보통이고요. 나오게 되면 지상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가 나오고 지역권은 잘 안 나오는, 올림픽이나 이런 게 열릴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한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매년에 한 문제씩 나와요. 이게 또 이 지역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지역권도. 그래서 오늘은 지역권에 의하고 특징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성질이 왜 중요한지만 생각할 거예요. 성질이 왜 중요한지만. 자, 먼저 지역권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이때 지역권은요, 한자가 이게 뜻지자고요, 땅지자고요. 여기 용역할 때 여기입니다. 서비스 역자입니다. 편익을 제공한다 할 때 그 편익 역자입니다. 편익이라고.
한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소유 땅이 있고요. 공로가 있어요. 근데 갑은요. 이 공로로 가는 통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아주 널찍하고요. 포장도 잘 돼 있어요. 그럼 갑은 여기 버스 정류장이 만약에 있어요. 이쪽으로 통행하면 되죠. 통로가 있으니까. 맹지도 아니고요. 아까처럼 폭이 무슨 20cm도 아니에요. 널널해요. 그럼 이렇게 통행을 하면 돼요. 1시간 걸려요. 그런데 을소유 땅을 휙 지나가면 1분이면 돼요. 자, 이때 갑. 아까 앞에서 봤던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왜? 맹지도 아니고 폭이 20cm도 아니야. 그러니까 갑에게는 주의 토지 통행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을의 허락을 받아야죠. 에? 을을 찾아갑니다. 을을 찾아가서 야, 내가 통로가 있는데 1시간이나 걸려서 무릎 다 나갔다. 통행료를 지불할 테니 네 땅에 통로 좀 개설하자. 라고 을과 약속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을이 오케이 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여기다 통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갑은요. 을 소유 땅으로부터 공로로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받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갑이. 가 아니고 갑 소유 땅이. 갑이 아니고요? 예, 갑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통로를 제공받더니 사람이 통로를 제공받았다면 갑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누구만? 갑만. 그럼 갑의 부인은 1시간 걸어가야지. 갑은 1분 만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와이프는 1시간 뒤에 나타나. 애들은 1시간 뒤에 나타나. 짜장면 배달하면 1시간 뒤에 와. 그러니까 갑이 을과 계약을 맺어서 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 통로는 갑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갑의 부인, 갑의 자식, 갑의 친척, 배달하신 분, 택배 아저씨 다 다닐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통로는요. 갑이라는 사람만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갑소유 토지를 통행할 때 필요한 갑소유 토지를 편리하게 통행할 때 필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통로는 갑소유 땅을 위한 통로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갑소유 땅을 위한.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갑소유의 토지가 갑이 아니라 갑소유의 토지가 을소유 토지로부터 공로로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한 통로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걸 지역권이랍니다. 어떤 토지가 타인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 그걸 뭐라 한다? 지역권. 사람이 아니라. 물론 지역권은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권은 그 갑이라는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갑이 소유하는 땅을 위한 권리가 돼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까요?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는데요. 갑이 이 땅에서 경작을 합니다. 근데 물이 안 나와요. 갑소유 땅에는. 근데 을소유 땅은요. 빨대만 꽂아도 물이 나와. 그럼 갑은 당연히 을한테 야, 네 땅에다가 펌프를 좀 설치해서 물을 좀 내가 쓰자. 을이 얼마 줄 건데? 얼마 주겠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을소유 땅에서 펌프를 설치하고 파이프를 쭉 연결한 다음에 이 펌프를 줘서 물을 끌어 쓸 수 있죠. 자, 이 물을 갑에게 갖다 부어요? 땅에다 부어요? 땅에다 붓죠. 그럼 이건 좀 더 명확하죠? 갑이 아니라 갑소유 땅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물이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토지가 타인 토지로부터 편리함을 제공받고 있을 때, 편익을 제공받고 있을 때 이걸 뭐라 한다? 지역권. 위에 걸 통행지역권이라 하고요. 밑에 걸 용수지역권이라 합니다. 이런 지역권이 있다. 그럼 개념,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주 단순한 지역권의 개념이에요.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 이때 편익을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 무슨 지? 승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 편익을 준다 이런 뜻이고요. 편익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용수지역권을 한번 보세요. 요게 승역지고요. 요게 요역지죠. 갑은 물을 끌어다가 요역지 전체에 때려 붓죠. 그런데 을소의 땅 전체에다가 펌프를 박아요? 한 곳에만 박아요? 한 곳에서만 일부에만 박을 수 있죠. 그래서 요역지는요.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돼요.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여야 됩니다. 반면에 승역지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필토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될 거예요.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요.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지역권의 뜻이고 기본적인 특징이다. 토지와 토지와의 관계다. 각각 요역지, 승역지라 부른다.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역권의 의미, 특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질을 보게 되면요. 이 성질은 잘 보면요.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 예를 들어서 갑이 이 땅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갖고 있거나 갑이 이 땅에 대해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용수지역권을 갖고 있을 때 이 갑이 갖고 있는 지역권은 갑이라는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요역지를 위한 권리죠. 따라서 요역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하게 될 거예요. 그걸 지역권의 성질이라 합니다. 부종성이라는 게 있고요. 수반성이라는 게 있고요.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요역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지금은 구별 안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갑이 요역지를 팔아요. 병한테 땅을 팔아요. 뭘 팔아요? 요역지를 팔아요. 그럼 뭐도 넘어간다? 이것도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갑이 요역지만 팔고 지역권은 지가 갖고 있어요. 그럼 토지는 얘한테 넘어가는데 갑은 여기 지역권에 있어. 그럼 얘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역권이? 갑은 필요 없죠. 지역권은 뭘 위한 권리다 보니까 요역지를 위한 권리다 보니까 이렇게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 이런 걸 수반성이라 합니다. 이렇게 지역권은 요역지를 땅을 위한 권리다 보니까 그 요역지라는 땅하고 함께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함께. 그거를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라 합니다. 구체적인 성질은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오늘 머릿속에 각인을 해야 될 것은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뭘 위한 거다? 요역지라는 땅을 위한 권리다. 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 물권 강론 중에서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까지 4가지 권리의 개념과 각각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목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그 각각의 권리의 뜻만이라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복습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전세권 보고 유치권, 저당권 보고 계약 강론으로 넘어가면 또 헷갈립니다. 지금 봤던 거하고 또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복습을 통해서 오늘 했던 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셔야 다음 주에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